네, 이재현의 뉴스 장면 승부 1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의 이 의미 또 배경 설명해 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는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한 여진 파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현장 변호사들 30여 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의혹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나는데 그 파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어제 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 첼리스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했고요. 첼리스트가 주장한 사건 당시에 청담동의 해당 술집에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주장을 이제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이 공개해서 파장이 일었는데 김 의원은 첼리스트의 진술 이후에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이제 사실상의 사과 표현,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다만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면서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깔끔한 사과가 아니었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네,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이거는 사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현재의 곤란함을 모면하기 위한 발뺌, 변명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물론 비슷한 상황에 처해도 잘못 인정 안 하고 모른 척하는 뻔뻔한 정치인들 참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에 비하면은 그래도 유감 표명을 했으니 좀 나은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몇 번을 봐도 사과의 진정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잘못한 사람이 반성하는 글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은 잘못을 일반인보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과장할 수가 있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말하다 보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과하고 반성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것이 과거의 그 교훈인데요. 사과를 할 때는 기본적인 ABC가 있습니다. 정석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분명히 적시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 뭐뭐라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가정하는 표현입니다. 네. 전제를 붙이는 거죠. 그런데 김의겸 의원 표현 보면은 전제로 시작했죠. 전제가 시작이었죠. 네. 이 사실이라면 일단 시작부터 잘못됐고요. 또 누차 말하지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게요. 언제부터 이 정치권에서 유감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사과의 뜻으로 통하게 됐는지 알 거기다가 수가 또 없어요. 심심한 표현, 이 표현 한동안 표현 가지고 논란이 네. 분 적도 그렇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 사과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을 유감이란 말로 약간 좀 발뺌하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직설적인 표현이 낫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과를 할 때는 누구에게 잘못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예의겠죠. 네. 그런데 김 의원 표현 보면은요. 윤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한 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발언의 그 말 시작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동훈 장관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거 세상에 다 아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김 의원 표현에 한동훈 장관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지금 쓴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과의 정석 세 번째, 사과할 때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재발 방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라는 하는 약속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리 봐도 김 의원은 어떤 책임을 질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재발 방지 약속도 없죠.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다시 그날로 돌아가면은 같은 질문을 다시 하겠다. 다시 이런 하겠다. 예. 표현을 했어요.
기억나시겠지만은 청와대 대변인 때 흑석동 그 부동산 투기 때 김의겸 대변인이 당시 대변인이죠. 비판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부동산 투기에 참여했던 것도 있지만은 거액의 대출을 받았을 때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아내가 했던 일이다라고 아내 핑계를 댔단 말이죠. 지금은 국회의원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다라는 또 핑계를 댄다는 말이죠. 이런 점들 때문에 사과의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표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앞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한 장관이 저에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면 국민께라도 사과하길 바란다. 그게 그분들이 대표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과할 필요 없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앙금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이 두 사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까요? 그 국회의원에게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국회 밖에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형사상 책임은 당연한 거고요. 물론 이제 국회 내에서 징계도 할 수 있고 또 그 소속 정당이나 유권자들이 심판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우리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입니다. 지금 김의겸 의원은 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상태인데 네. 물론 청담동 거짓 술자리 문제에 관련해서 거짓말한 당사자들 당연히 이제 첼리스트나 아니면 그걸 또 전한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긴 하겠지만은 김 의원은 면책특권 때문에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소송 그 처벌에서도 벗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면책특권에 예외가 있습니다. 네. 2007년에 대법원이 면책특권에 대해서 중요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소속 모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폭로한 겁니다. 당시 그 노무현 정부 때인데 이호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모 기업인으로부터 95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폭로한 적이 있는데 조사 결과 이거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호철 비서관이 의원을 상대로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면은 발언 내용이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또 명백한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이제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발언한 국회의원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은 면책 특권이 된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발언한 국회의원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몰랐다라면은 면책 특권을 인정받는다. 네. 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 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청담동 술자리 진술이 허위인지를 알았느냐. 이것이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았으면서 발언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면은 면책 특권은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경찰이 그런 수사 능력이 있는지 또 그런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은 뭐 사과할 필요 없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민형사상 대응, 법적 책임 묻겠다,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 그래서 경찰 수사는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송도 민사상 소송도 제기는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김의겸 의원은 뭐 앞으로 진행될지 모르는 경찰의 수사 그리고 재판 거기에라도 좀 성실히 임해서 그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유튜브 언론과 협업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수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의겸 의원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물론이고요. 야권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극성 팬덤이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 혐오 정치와 결별하기 위해서라도 김 대변인은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도 같은 기자 선배로서 좀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든다. 대변인 정도는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 사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죠. 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지도부는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대변인은 좀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김의겸이 김의겸스러운 일을 했다. 뭐 이런
냉소적인 반응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김의겸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죠. 비례대표 그렇죠. 의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관심은 그 유권자들이 당장 심판할 일도 뭐 없을 거고요. 좀 애매합니다만은 김의겸 의원의 이 글을 보면은 자숙하겠다 이런 의지는 별로 지금 아직까지는 보여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원직 사퇴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대변인 물러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파장이 크기 때문에 대변인 사퇴는 결정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뭐 김의겸 의원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가장 무서운 거는 국민들, 유권자들의 따가운 시선. 네. 이것이 가장 부담이 될 겁니다. 특히 김의겸 의원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가짜 뉴스 퇴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깃발을 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가짜 뉴스 보도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 밀어붙였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여야 공수가 바뀌고 나서는 아니면 말고 이런 식 폭로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또 뭐 잘못된 거는 사과하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가장 몇 가지 예를 들면은 9월에 한동훈 장관이 그 민주당 이재정 의원 카메라 의원 의식해가지고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서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었죠. 예. 현장 화면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유감 표명이나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에는 주한 이유 대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을 브리핑을 하면서 대사가 하지도 않은 말로 네. 현 정부 대북 정책 비판했다라고 이렇게 브리핑했다가 당사자로부터 왜곡됐다 이렇게 항의를 받은 적도 있었죠. 그리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사과했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경우에는 이제 전주의 비대위원은 이쯤 되면은 더는 공인의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단순한 공세를 위한 공세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민주당도 한번 새겨들을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2달 전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 미루지 않겠다. 그리고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이재명 대표가 불과 2달 전에 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김의겸 의원의 거짓말이 드러난 마당에 그냥 둘 건가 대변인직을이라도 놔둘 건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또 민주당이 공식회의석상에서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 당시 김의겸 의원이 이 표현을 했을 때 장경태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상영한 적도 있었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뭐 TF 구성해야 된다라고 한 적이 있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검하자. 또 김성환 정책위원은 제2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다. 그거는 공당답지 않다라는 거죠.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는 것이 공당다운 모습이다. 예.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청담동 술집 의혹 제기가 됐을 때 금방 그냥 뭐 사그러질 만한 해프닝으로 알았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 제시를 하면서 특검 얘기도 하고 또 TF 얘기도 하고 해서 좀 의아했는데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지난번에 국회 정부위원회에서 비서실장이 그때 대통령이 그때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아마 알고 있다. 아마 사무실에 네. 있는 걸 그렇죠. 알고 있다. 예. 이때 제가 사실이 드러난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예. 빨리 민주당에서 출구 전략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충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미적미적거리다가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예.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최고위원회 아침에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뭐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는데요. 이게 네. 지금 저녁에 예정이 돼 그렇죠. 있어서 대통령 이제 관저로 들어간 뒤에 첫 만찬이어서 좀 여러 가지 소식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회가 만들어진 뒤에 첫
만남이라서 상견례의 성격을 띠는데 오늘 저녁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가 만납니다. 오늘 만찬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양금희 수석대변인, 김미애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 지도부가 참석하고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합니다. 어제 김종혁 비대위원이 그 YTN 뉴스나이트에 출연을 해서 이제 2차 비대위까지 가는 길에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 이후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당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원래 대통령과 만나서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연기가 된 자리다. 그러니까 상견례 성격을 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견례 성격의 자리이긴 하나 그간 뭐 국정조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또 지금 화물연대 파업 같은 굵직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현안도 많이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고 또 어떤 이들이 오갈지 뉴스인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의힘 지도부 새로 구성되고 여기에 대한 상견례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네.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의미를 붙인다면은 일종의 집들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서초동 사저에서 한남도 관저로 이동한 집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초 관저 행사가 공개된 일정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빈살만 왕세자 오찬 회동 이게 관저 첫 그 오픈이었다라면은 국내 인사들에게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초청 만찬이 어떻게 보면은 집들이 겸 관저 정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회동에서는 제일 오를 문제가 월드컵 축구 문제가 오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국정 현안 당연히 이야기 많이 오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동상 이런 저녁 먹는 자리거든요. 저녁 먹는 자리에서 심각하게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게까지는 심각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겠나. 밥이 맛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언급은 할 겁니다. 언급은 할 건데. 그래서 심각한 문제보다도 굵직굵직한 큰 줄기만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밖으로 알려지기도 세부 내용 시시콜콜하게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뭐 여권이 힘을 합쳐서 국정 현안 잘하자, 성공한 윤석열 정부를 되도록 노력하자. 뭐 이 정도의 언급이 있을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진행될 새 지도부 개편 문제 이런 문제들도 언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저녁을 먹는 상견례 겸 집들이 자리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이제 계획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 과정에 또 삐걱거림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국민의힘이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친윤계 인사들이 다시 한번 반대표를 던진 게 이제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한 여권 관계자가 이번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 등이 포함된 걸 두고 너무 많이 내줬다는 기류가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과 대통령실에 약간의 입장차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만찬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까요? 일단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표결이 찬성 220, 반대 13, 기권 21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친윤 이른바 이제 윤핵관의 대표격인 장제원 또 윤한홍, 이용, 박성중 의원 반대했고요. 또 김기현 의원도 반대했더라고요. 네. 친윤계 인사들이 상당히 반대가 많았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데 다 그 반대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반대 연설을 하면서 반대표를 공식화했습니다. 국민 분열 조장한다 이런 의미로. 그런데 이제 친윤계 의원들의 반대표 던진 곳에 대통령실 의중에 반영됐다. 이거를 좀 지나친 해석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반대 유도했다. 그런데 반대 13 너무 초라하죠. 그래서 물론 그 이신점심으로 친윤계 인사들의 반대가 많이 가고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반영이 됐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같은 사안을 두고 물론 대통령실과 또 여당 지도부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경호처럼 빠지긴 했지만 국정상황실이라든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포함된데 불만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반대한 친윤계 인사들은 국정정사에서 괜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용 그 장막을 쳐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두면 되는 거지 굳이 해소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윤 대통령이 여권 지도부와 만찬을 가짐과 동시에 그러면
야당의 대표나 야당 지도부와는 안 만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날 계획이 아직 없는 거죠? 네, 뭐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영수회담 가지자 하면서 만나고 싶어 하지만 아직 윤 대통령이 응답하지 않고 있고 또 이를 두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만나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냥 이재명이 싫다는 거예요. 이런 발언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또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짧게 뉴스 인해주세요. 예,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누구한테 들었는지 또 전에 들은 사람이 나름대로 과정해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안 만나는 것을 놓고는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런 원인을 분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지금 수사 중이고 또 선거법 위반 기소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만나면은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잘못된 사인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당초 9월 유엔 총회 마치고 만남을 추진했었죠. 여야 대표회담. 네. 그때 그 불발에 그친 것이 민주당이 박진 외교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이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으로 그 이후에 여권에서 민주당과의 대화론자들 온갖파가 힘을 잃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파면하지 않으면 또 국회가 나서겠다. 해임 건의안 추진할 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은 더 멀어진다. 만날 길은 더 멀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하여튼 유인태 수석이 한 얘기가 어쨌든 화제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이재명에 대해서 인간 자체가 싫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참 화제가 됐는데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 대선 후보 당시에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었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은 그 감정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누구한테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나름대로 과장해서 표현했을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남을이라는 표현으로 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말을 전했다는 사람이 과장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또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요. 흔히 정치 훈수를 두는 분들이 보면은 과장되는 경우가 뻥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또 일말의 진실도 담겨 있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는 좀 연구 대상입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대장동 수사가 한창입니다만은 대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했었던 얘기가 있죠.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 자, 검사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느껴졌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은 유인태 수석이 하는 얘기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뉴스 인앤아웃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 봤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